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. 말 많은 소녀입니다. 지금 저희 집인데요. 사무실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빅방곰이, 스몰방곰이 다 어디 지금 이삿짐에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. 얘로 좀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 연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20대 때 나름 제 연애관을 세웠던, 이때 연애관이 나름 탄탄하게 서가지고, 물론 이제 자잘하게 뭐 상처받는 것도 있었고 막 개차반같이 막 주로 내가 이렇게 군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의 상처 덜 받으면서 세상을 좀 배웠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대학생이 이제 됐을 때 막 책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왜 재밌었냐면 그 전까지는 엄마의 예산 안에서 내가 사야 되기 때문에 용돈을 받아서 사잖아요. 그러니까 나에게 허용된 최고의 즐거운 책은 먼 나라 이웃 나라 뿐이었어. 본격적으로 제가 이게 좀 제 입맛에 맞는, 집에다가 꽂아놓기는 좀 뭔가 부끄럽지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읽고는 싶은 그런 책들을 읽게 된 건 이제 대학생 이후잖아요. 근데 그 즈음에 어떤 책들이 유행했냐면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, 뭐 여자 생활 백서, 나는 남자보다 통장이 좋다 였던 것 같아. 그런 책도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해드릴 왜 남자들은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?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그 시절에 맞는 거지.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약간 뭔가 성고정관념이 너무 심한 그런 제목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, 여우같이 굴어가지고 남자를 쟁취하겠어, 세상 무엇보다도 연애가 중요해, 이런 느낌을 주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독립심을 가지고, 그리고 한 인격체로서 남자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 요지인 책이에요. 물론 그 셰리 야곱 선생님은 그렇게 안 썼을 수도 있어요. 여우같이 쟁취해라 이런 의도로 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받아들인 메시지는 그러했습니다. 그 책이 지금 보니까 절판이 된 것 같더라고요. 여기서 여우 같은 여자는 이런 여자예요. 그러니까 나 정도면 충분해, 실은 말고. 쿨한 여자죠? 근데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여자를 착해 빠진 여자라고 이 책에서는 묘사를 합니다. 난 당신에게 부족한 여자예요. 나랑 사귀어주는 게 너무 막 인생에 어떻게 이런 행운이? 그래서 이 사랑은 꼭 쟁취해야 되고 이 사랑은 꼭 결혼으로 끝나야 하고 해피엔딩이 돼야 되고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너야. 바로 이 여우와 반대되는 여자의 태도인 거죠. 그와의 만남을 위해 24시간 대기 중이다. 하지만 여우 같은 여자는 형편이 될 때 그를 만난다. 상대를 충분히 알기도 전에 어떻게든 연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목표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. 그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뿐 어떤 약속도 요구하지 않는다. 그가 전화하면 왜 좀 더 일찍 전화하지 않았냐고 화를 낸다.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가는 거죠? 라고 자주 물어본다. 그녀가 관계를 규정짓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. 연애 하수와 연애 고수의 느낌 아니에요?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이제 계속 되게 여러 번 읽었어요. 여러 번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은, 아니 저렇게 쿨병 걸리는 거는 말이 쉽지, 저게 저 남자를 좋아하면 진짜 행동으로 저렇게 될 수가 있나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내가 소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만큼 나도 가치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면은, 그거를 깨닫게 되면 저런 쿨한 행동이 가능하구나.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거,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느껴졌어요. 연애 잘하는 법, 뭐 연애할 때 뭐 밀당하는 법, 이런 것들 한참 뭐 연애하시거나 뭐 결혼 뭐 관심 많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되게 많이 찾아보실 텐데, 고수들은 알고 있어요.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는 거. 너무 남녀로 서로를 대한다기보다는, 그리고 너무 막 내가 막 매력 발산 못 해가지고 안 다르게 막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수 다 읽히거든요.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을 봐도 솔로 지옥도 있고 무슨 환승연애니 그런 거 보면 그냥 다 보이잖아요. 하는 짓이 너무 빤히 보이고, 결국에 거기서 인기 많은 사람은 진심으로 사람이 되게 매력있고 괜찮은 사람이지, 허튼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가 읽혀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인기 떨어지고, 결국에는 다 진짜를 알아요, 사람들이. 이런 어떤 얕은 수로 자꾸 어떤 자신의 뭐 열등감 내지는 저 사람을 갖고 싶은 막 일방적인 욕망, 이런 거를 숨기기보다는 진짜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, 그리고 진짜 자존감이 높아서 너무 행복한 거야. 그럼 내 옆에 있으면 막 행복이 묻을 것 같아.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너무 내가 남자들한테 뭔가 여자로서의 무언가를 내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. 왜냐면 나 이미 여자야. 그래서 이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이나 연애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친구들, 연애에서 그러니까 뭔가 삶의 즐거움을 되게 많이 얻는 그런 친구들 있죠? 여우 같은 것들. 근데 그런 애들을 보면은 다 특징이 하나같이 그냥 사람으로서도 되게 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.
이 연애 관계를 남자 아니고 이거를 여자로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을 해도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. 약간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. 몇 시에 보러 가자고는 왜 안 하지? 어디서 보러 가자고는 왜 안 하지? 내가 먼저 카톡 해도 되나? 카톡 막 했다가 지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. 그냥 그러면 우리 어느 극장에서 볼까? 몇 시에 볼까? 이런 거 내가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행동 하나하나 막 다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런데 왜 그게 유독 대상이 남자가 됐을 때 내가 연락을 좀 더 먼저 하거나 연락을 좀 더 막 자주 하면은 할 일이 없어 보이겠지? 막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내가 왜 미리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깔고 들어가는 건지 저는 그게 좀 되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현님이에요. 이현님.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연애를 잘하는 방법은 카톡을 보낼 때 첫 번째 쓴 카톡을 그대로 보내라 라는 조언을 어디서 들었다고 했나? 뭐 그렇대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뭐 보리가 저한테 웃긴 드립을 쳤어요. 아 너무 웃겨 크크크크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근데 막 이러면 좀 너무 매력이 없어 보이려나? 지우고 하하 정말 재밌네요 하트 막 약간 이런 거 보내는 순간 필터를 거치는 순간 약간 이 사람이 이미 눈치를 보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매력이 좀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. 그때 나오는 리액션은 이미 생명을 잃은 거예요. 살아있는 리액션이 아니에요. 땅에 떨어뜨린 음식과 같대요. 1, 2, 3초 셀 때까지만 먹는 거야. 이게 뭔가 박자가 늦으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센스가 없는 사람이지 걸러서 참 예쁘게 말하네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연락 자주 하거나 막 이런 거 되게 걱정하는 여자분들에 대해서도 그럼 그때도 이제 여자친구로 치환을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보리에게 카톡을 계속했는데 얘가 좀 답장을 되게 늦게 해. 그럼 얘 좀 안 읽나 보다. 그 답장 오면은 그냥 그때 뭐 얘기를 해주던가. 근데 그게 이제 유독 대상이 남자일 때는 막 마음고생하고 막 전화번호 막 지웠다 다시 입력했다가 막 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소모적이라는 거예요. 다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고 안정감도 느끼고 뭐 약간 두근두근함도 느끼고 막 어때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필요한 계산이 아니라 쓸데없는 계산이 개입이 되면은 되게 재미없는 게임이 되는 거죠. 이걸 다 계산해서 막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진짜 고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재미가 없잖아요. 일단은 내가 이제 연애를 할 때 하는 행동이 너무 좀 없어 보이나? 너무 좀 매력 없어 보이나?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대상을 동성애 친구와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상대방에게 언제나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내 의지대로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필요 없다.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렇게 하셔야죠. 뭐 그렇게 해도 잘 이어지고 존중받는 관계도 어딘가에 있겠죠. 잘 못 봤지만 을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갑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은 없어요. 인간이 그냥 그런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를 뭐 우연히 뭐 이렇게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알게 됐어요. 그냥 걔랑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놀고 들어갔어요. 근데 그때부터 걔가 나한테 연락을 막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해. 얘랑 그냥 지인 정도의 사이로 생각을 했는데 얘는 나와 막 거의 막 BFF 막 무덤까지 같이 가자 약간 막 이런 수준으로 나한테 막 들이대. 그럼 동성이라도 어때요 여러분? 부담스럽잖아요. 그런 동시에 뭐냐 되게 편하죠. 왜냐 항상 나를 위해 대기를 타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간 행복하기도 하단 말이에요. 그게 이제 연애를 할 때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나만 바라보고 모든 스케줄 다 나랑 같이 하고 싶어하고 막 나에게만 막 집착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? 물론 이제 일단은 고마울 거예요. 고맙고 나 이런 친구 있어서 든든하다. 그리고 힘들 때 막 도와주고 이러면은 막 영원히 막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애랑도 놀고 싶은데 원래 막 굳이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을 텐데 괜히 이제 뭔가 얘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생각을 약간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남녀의 심리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호의가 계속되면 걸리는 줄 알잖아요.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. 여러분의 상대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. 원래 인간이 그냥 되게 뭔가에 잘 받는 거에 익숙해지게 마련이에요.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하기가 쉽고요. 그거를 이제 막 진짜 고맙게 느끼고 속도를 이렇게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인연이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쪽 속도가 너무 빠르면 상대방이 튕겨 나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. 인간관계와 연애관계는 사실 100% 같지는 않죠. 이 사랑에 빠지는 거는 조금은 좀 다른 관계일 수는 있지만 그 이제 사랑에 빠지기 전 과정에서는 자기가 더 먹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항상 제가 3가지 삶이 유지가 돼야 결혼이 잘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. 나의 삶, 너의 삶, 우리의 삶 이렇게 3가지가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진짜 휘청거리는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
혹은 바퀴가 뭐 한 2개, 3개밖에 없는 자동차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. 이 밸런스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남자들이 뭐 싫어하는 외모, 남자들이 싫어하는 뭐 메이크업. 요즘 미디어에서는 그런 걸 잘 만들어내지도 않지만 뭔가 미디어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너무 갇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그냥 뭐 보통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, 그런 여성상 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겠죠. 그리고 막 옛날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싶은 여성상으로 좀 변모를 해서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,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냥 딱 각각 제각각 자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. 그래서 진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기가 있고 막 연애를 하고 이런 거보다 내 외모나 내 스타일을 고수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은 이걸 굳이 포기할 이유가 있나? 이런 외모의 여자 아니면 난 절대 못 만나. 하는 남자들 만날 필요가 없어요. 근데 그 말 너무 맞는 것 같아. 자기 이상형 딱 고정해놓고 그거 벗어나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일단 너무 사고가 유연하지가 않고,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의 여자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좋아하는 거잖아요. 내가 그 사람 싫을 것 같은데?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해요. 남자들이 막 싫다고 해도 빨간 립스틱을 바르라. 이게 딱 그런 빨간 립스틱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놨지만,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이 싫다고 해도 그걸 굳이 저 사람 의견에 내 의견을 다 수그리지 않는 거, 내 취향을 고수하는 거,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.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내 의견은 1도 없고 그냥 얘 말이면 다 따르고 얘 말이면 법이고 나는 얘를 위해 존재하는 거,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연애는 사실 맞춰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나랑 앞으로 예쁘게 뭐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을 하는 게 더 맞는 거지, 그냥 막 일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그림에 맞춰 들어갈 필요는 없다. 결국에 왜 남자들은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라는 이 구린 제목의 책에는 뭐 남자들한테 뭐 반기를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맞서가지고 나의 개성을 고수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, 나는 나일 때도 그냥 아름다운 거잖아요. 근데 막 굳이 의를 자처할 필요 없는 거고,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항시 대기하고 항시 나만 바라보는 사람을 고맙게도 생각하지만 또 우습게도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면 된다. 이런 게 요지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가 재회를 했다라는 영상을 옛날에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재회한 남자친구가 지금 저희 남편, 얘네 아빠죠. 그 영상을 올리고 사실 잠깐 비공개를 했었어요. 그 재회에 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. 어떻게 그 사람과 다시 연락이 닿았고, 헤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, 어떻게 이제 뭐 개선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냐, 약간 이런 의도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,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답을 하나도 안 드렸어요. 말을 잘못했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저는 그냥 헤어지고 나서 연락 잘 안 했어요.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하면서 그냥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저의 삶을 살았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 눈에도 괜찮아 보였겠지? 지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그래 맞아, 얘가 참 괜찮은 애였는데 아쉽기도 했겠지? 만약에 제가 이 사람한테 맨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울면서 인스타에 똥글 쓰고 막 이랬으면은 질리지 않았을까요? 그냥 제 삶을 다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제가 막 너무 뭐 매달림도 없었고 자격지심도 없었고,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또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냥 만약에 막 그리워하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그때 내가 내 삶을 잘 못 살았으면 나의 소중했던 그 시간들이 인생에서 삭제되는 거잖아요.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. 그냥 혹시 재회를 기다리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의 삶을 보란 듯이 잘 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야. 그래서 이성으로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인간적으로 흥미롭고 즐겁고 존경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,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을 못 벗어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. 근데 그 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받아. 근데 계속 그런 사람만 만나. 그럼 그거는 진짜 고찰을 해봐야 되는 거야. 내가 나를 상처받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왜 계속, 그러니까 몇 번은 그냥 우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반복이 되고 아니면 인생의 타격이 너무 심한 상처를 계속 받게 되면은 그 내 선택도 살짝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근데 막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. 관계에서 실패도 해보고 상처도 받아봐야 그게 인생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맷집이 세면은 상처 받고 뭐 하고 하면 돼요. 맞아. 한 번 헤어지고 그 다음부터 남자 못 믿고 뭐 여자 못 믿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상처는 굳이 안 받아도 되고 이만큼만 받아야지 막 이만큼 받으면은 내 인생 전체에 너무 타격이 큰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. 어떤 관계도 일단은 나를 잃으면서 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. 나를 지키면서 적정한 선에서,
그리고 나를 잃지 않으면서 하는 관계만이 오래 갈 수 있다. 오늘 또 주제 넘게 연애 이야기를 해봤네요.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때보다 머쓱하다.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사랑만큼 또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또 그런 게 없거든. 너무 재밌거든. 너무 부럽거든. 여러분들 다들 예쁜 연애 하시길 바라고,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잘 자요.